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촬영일인 오늘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개봉했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기대작인데요. 어쩔 수가 없다, 어디서 봐야 할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하피TV가 분석합니다. 첫 번째 관람은 지난 9월 22일에 열린 공식 시사회였습니다. 상영관은 용산 CGV였는데 아쉽게도 저는 아이맥스관이 아닌 일반 레이저 영사기관에서 보게 됐습니다. 이 상영관에서 관람한 경험만으로는 여러분께 100%를 전달드리기 어렵다고 판단. 개봉일인 오늘 코엑스 돌비 시네마 1회차인 7시 45분에 영화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역시 돌비 시네마에서 보길 잘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스펙을 살펴보죠. 촬영은 아리 알렉사 35 카메라로 4K로 촬영 후 최종 4K DI 작업했습니다. HDR은 돌비 시네마는 돌비 비전을 지원하고 화면비는 2.39:1, 사운드 포맷은 돌비 디지털,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이번 작품의 경우 아이맥스 최적화 작업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우선 화질부터 이야기하죠. 어쩔 수가 없다 촬영은 김우영 촬영 감독이 맡았습니다. 박찬욱 감독과는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을 작업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최종 DI는 시네매티의 박진호 이사가 맡았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맡았던 베테랑이죠. 최근 화제를 모은 디즈니 플러스 파인 촌뜨기들도 맡았는데 두 작품은 컬러나 톤이 전혀 다릅니다. 이는 박찬욱 감독이 의상, 세트 미술, 최종 DI 과정까지 직접 꼼꼼하게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스택과 작업하더라도 결국은 박찬욱 감독의 인장이 강하게 드러나죠. 이번 어쩔 수가 없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톤이나 컬러만 봐도 역시 박찬욱의 세계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영화 속 배경에 온실이나 숲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요 컬러는 그린이지만 여기에 블루, 퍼플, 레드, 버건디를 주 컬러로 해서 이 색들을 작년보다 적절하게 배치해 관람객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 감상에는 스토리를 쫓아가느라 컬러가 다소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두 번째 감상하면 소파는 블루, 의상은 버건디, 침대 시트는 그린 이런 식으로 이 컬러를 어떻게 구석구석에서 변주했는지 확인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찾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극장의 큰 스크린으로 보아야 진가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극장의 선택에 있어서도 영상이 품질이 우수한 극장이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감상한 용산 CGV도 레이저 영사기 상영관이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는데 돌비 시네마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현격했습니다. 영화 내내 안부 표현이 많아 블랙 표현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컬러의 표현 또한 일반관에서는 물 빠진 듯 씻겨나간 듯 느껴졌는데 코돌비에서는 컬러의 질감과 디테일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것이 박찬욱 감독이 의도한 컬러와 영상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박찬욱 감독의 영상미를 오롯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돌비 시네마 감상을 추천드리고요. 돌비 시네마가 아니더라도 영상의 세팅,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한 상영관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아이맥스 돌비 시네마 외에 한국 극장의 영상기는 대충 세팅하고 캘리브레이션조차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돌비 시네마 감상 추천드리겠습니다. 영화 특성상 블록버스터처럼 폭발음이나 화려한 효과음이 넘쳐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를 스피커 시스템이 충실한 극장에서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속에서 흐르는 음악 때문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음악은 늘 호평받아왔지만 이번 작품에는 음악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프레도 브랜델의 피아노로 시작해 마랭마레 르 바디나주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마치 박찬욱 감독이 직접 DJ로 참여하는 한 편의 음악 감상에 같다는 인상마저 줍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은 OST 음반 발매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될 겁니다. 특히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산울림의 그래 걷자, 발길 닿는 메로디, 배따라기의 불 좀 켜주세요와 같은 80년대 한국 가요들이 국중 삽입되어 귀를 즐겁게 하죠. 그중 고추잠자리는 스포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오디오 애호가가 좋아할 만한 높은 볼륨으로 재생됩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퀄리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믹싱인데요.
보통 영화에서 음악이 삽입될 때에는 음악은 뒤로 물러서서 영상 뒤에서 은은하게 펼쳐내는 백그라운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다에서는 감독이 이 음악을 마치 우리가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듣는 것처럼 최고의 수준으로 제대로 들려주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피아노, 스트링, 재즈의 색소폰 같은 악기가 실제 오디오 시스템에서 듣는 것처럼 포워드하게 그려내고 보다 명징하게 들립니다. 이 연주의 질감이 스피커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운드 시스템이 뛰어난 극장에서 볼수록 그 진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이 의도를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르 바디나주 연주는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에게 맡기고, 또 충실한 레코딩을 위해서 영국의 전설적인 스튜디오 에비로드를 조영욱 음악 감독과 함께 찾았죠. 그리고 영화 내에 쓰인 음악들을 위해서 최고의 음질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 크레딧을 보니 아이크 퀘벡의 보사노바 앨범은 무려 DXD 24비트 384kHz로 레코딩된 음원을 사용한 것으로 표기해 놓았더군요. 보통 영화에서는 돌비 애트모스라 해도 이런 고해상도 음원을 가져오면 다운 샘플링 할 수밖에 없어서 누가 알겠냐 싶어서 CD나 MP3로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독은 최고의 수준을 전달하기 위해 고해상도 음원까지 찾아 최고의 음질을 고집한 거죠. 이런 박찬욱의 디테일을 만끽하려면 돌비 시네마와 같은 스피커가 충실한 시스템에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동이 배가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2번 봤습니다만 일단 아이맥스에서 한 번 더 볼 계획입니다. 돌비 시네마와 아이맥스의 상영관의 비교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영화는 아이맥스에 최적화된 제작 환경이 아닌 반면 돌비 시네마는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감상에 가장 적합한 극장은 결국 돌비 시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아이맥스로 관람한 뒤 평가가 달라진다면 추가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작품을 보고 느낀 소소한 점들을 좀 더 이야기해보면, 우선 하피TV 구독자분들은 극중 이성민 씨 캐릭터가 오디오 애호가이기 때문에 반가우실 겁니다. 많은 관객들이 가장 인상적인 시퀀스로 꼽는 고추 잠자리가 가라드 턴테이블과 오토폰 카트리지로 재생되는 조용필의 LP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빈티지 히스키 스피커, 맥킨토시 앰프, 릴데크에 LP가 가득 꽂혀있는 오디오룸이 등장해 오디오 애호가라면 미소 지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헤어질 결심에도 탕예의 집 거실에서 오디오와 슈어 이어폰, 오디지 헤드폰이 등장하기도 했죠. 네, 이건 아무래도 오디오 애호가인 박찬욱 감독의 취향이 묻어난 것일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오디오 애호가 박찬욱 감독을 모셔서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눈에 띄는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일례로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주 스탭들의 이름이 타자기 폰트로 종이에 인쇄된 듯이 소개됩니다. 그게 배경이 제지 회사이기 때문에 가져온 디테일로 보이는데요. 이 중 오디오 부문을 담당한 스탭들의 이름은 스피커 유닛 위에 새겨지는데, 이 유닛들은 과거 펄프, 종이를 재료로 썼을 때 당시의 유닛입니다. 영화에서 집회도 담배도 종이야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스피커 유닛도 종이야라는 감독의 은유가 숨어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영화를 보실 때 이렇게 박찬욱 감독이 숨겨놓은 디테일들을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 책은 영화의 원작인 소설 X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은 10여 년 전입니다. 제 지인께서 박찬욱 감독의 소개로 이 책 한 권을 구매하고 출간한 인연으로 첫 발간 당시 읽고 최근 개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원작을 가지고 있는 박찬욱 감독의 전작들이 그렇듯 기본 얼개 외에는 거의 모든 부분을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원작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셔도 영화를 즐겁게 즐길 수 있고, 영화를 보시고 책을 읽으셔도 원작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셔도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작보다 영화 어쩔 수 없다가 더 좋았습니다. 원작은 좀 더 냉소적이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가족 간의 유대나 피해자들의 캐릭터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소설 원작은 1990년대 중후반 미국이 제조업의 동력을 잃고 원가 절감을 위해 캐나다와 남미로 생산지를 이동하던 시기를 다룹니다. 미국 기업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제조 인력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것이 미국 경제에 다시 위기로 작용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미국 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죠. 원작이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2025년에야 한국에서 영화로 제작된 셈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한국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LG전자죠.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들 아실 텐데요. LG전자는 최근 50세 이상 직원의 명예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는 바로 TV 사업부라고 합니다.
이번 퇴직 대상은 대부분 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 초반에 입사해 LG 필립스 시절부터 시작해 LCD, OLED의 역사를 새로 쓰고 TV 왕국 LG의 현재를 만든 주축들입니다. 중국 업체의 덤핑 공세에 맥을 못 추다 올해 2천억 적자를 기록한 것에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 R&D 강화가 아니라 현재 LG전자를 만들어낸 주역들 10명 중 4명을 모가지하는 명예퇴직이라니, 그것도 만 50세라는 창창한 나이에 말이죠. 이렇게 비워진 자리는 중국 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채워 넣는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제겐 큰 충격이어서 관련 영상 제작도 준비 중이었던 터라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서 이 뉴스가 계속 떠올라 마음 한쪽에 저렸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먼 미래도 근미래도 아닌 우리의 직면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외국인 친구 중 한 명은 영국에 사는 60대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가장 부러워하는 일은 1970, 80년대 영국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공연을 몽땅 라이브로 봤다는 겁니다. 특히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1985년 라이브 에이드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퀸뿐인가요? U2, 엘튼 존, 조지 마이클, 폴 맥카트니와 같은 전설들의 전성기를 현장에서 목도했던 거죠. 그걸 VHS 테이프로 본 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일 겁니다. 전성기의 아티스트와 동시대를 보낸 이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죠.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예술적 목표를 경주해 절정에 다다른 예술가 박찬욱 감독의 작품을 동시대에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 극장에서 보시기를 강권하고요. 가급적이면 돌비시네마 같은 기본이 탄탄한 극장을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난 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즐거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